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위험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예방 또는 대처 행동을 하는지가 다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마다 위험 지각 수준이 다르고 각기 다른 대처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같은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조직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위험지각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사고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특정 행동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행동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위험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 지각이란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의 심각성, 발생 확률, 개인적 취약성 등의 세 가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결과의 심각성이란 위험 요인 때문에 생길 부정적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발생 확률이란 위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취약성이란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위험 지각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동일한 위험 현상이나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 지각의 정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어서 위험 지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위험 지각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향상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화된 행동 이론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작업하다 보면 위험 요소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위험 요소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위험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둔감해져서 위험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합리화 방어 전략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로 종종 거론되곤 하는 안전불감증은 습관화된 행동 이론의 구체적인 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람직한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작업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위험 요인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이나 공정이 바뀌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과 그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작업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안전한 습관을 찾아내는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비슷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위험 지각 수준이 적절한지, 사고 예방 및 위험 요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전 절차를 꾸준히 준수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잘못된 습관화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안전한 행동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동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위험을 지각한다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어떤 환경이나 요인들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위험 지각과 더불어
위험 요인 대처 행동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스스로가 그 대처 행동을 해낼 수 있는지, 즉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유해가스가 얼마나 위험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회사에서 지급한 방독 마스크의 효과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마스크 중에서 이 작업에 필요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대로 작업할 수 있을지 등을 평가해 볼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유해가스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행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작업장 위험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와 결과 예시, 통계 자료, 결과의 심각성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전시설, 안전장비, 그리고 안전규정 등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하고, 작업자들이 회사에서 권고하는 위험 대처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안전 행동에 대한 작업자들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이 중요합니다. 작업 절차서를 노동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노력, 현장 교육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 체험 교육의 활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 보상 이론은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오히려 안전 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안전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과신해서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잘못 이해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충격, 전류, 열, 화학물질 등의 위험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보상 이론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장비와 규정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100%는 아니며 도구와 장비의 노후화, 조작 오류, 특수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보호 효과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제도와 장비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고음이 들려도 무시하고 작업하는 경우 경고음의 위험 예방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안전제도와 장비들로 인해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밀링, 보링, 드릴링 등의 회전 절삭 공구 작업 시에는 보호 장갑의 일부분이나 올이 공구에 끼이고 손을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어 장갑 착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조치의 한계점을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회사가 작업자들의 안전에 진심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위험 합리화 이론은 작업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행동의 결과가 작업 속도 저하 및 실적 하락 등과 같이 부정적이거나 혹은 위험 행동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그 보상으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보너스를 받으면서 만족스럽다고 느낀다면 위험 행동의 이득이 충분히 크다고 정당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합리화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작업자들이 그저 부주의하거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을 탓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안전한 행동 대신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끔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 안전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정을 앞당기면 칭찬하는 분위기 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일단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상황과 조건을 찾았으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안전 행동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혜택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행동이 더 이득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지각 이론들의 요약과 그 예시와 함께 안전주친 기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작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위험 지각은 위험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예방과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조직 차원의 위험 지각 관리 노력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험 행동의 원인을 각각의 위험 지각 이론에 따라 살펴보고 그에 걸맞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위험 지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안전 행동 및 불안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 지각 관리는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안전 문화는 작업장 안전 향상을 위한 하나하나의 실질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험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 지각이란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지닌 잠재적인 위험의 심각성, 발생 확률, 개인적 취약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3장에서는 동일한 위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람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르거나 각기 다른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습관화된 행동 이론에서는 특정 위험 요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위험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보호동기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지각한다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 행동의 효과성과 자기 효능감에 따라 어떤 대처 행동을 할지를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위험 보상 이론에서는 안전 조치가 오히려 안전한 행동을 방해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위험 합리화 이론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결과일 수도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각 이론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위험 지각과 이에 대한 대응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위험 수준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데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조직의 위험 관리 노력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적인 안전 문화는 안전문화 캠페인처럼 어떤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 지각 관리와 같이 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